이때 난을 제압한 김부식은 경쟁자들을 숙청하며 권력이 더욱 막강해지게 되지. 그런데 어느 날 날의 연회 중에 김부식의 아들이자 내시였던 김돈중이 무신 정중부를 만만하게 여겨 수염을 태우자 정중부가 김돈중을 두들겨 팼는데 김부식과 문신들은 오만한 김돈중이 아닌 피해자 정중부를 비난하고 질책했어. 이때 정중부를 비롯해 해당 사건을 지켜본 무신들은 기득권이었던 문신들을 향한 큰 반감이 생겨났지. 이렇게 인종 말기부터 기득권이었던 문불귀족들과 그 아래서 차별받던 무신들과의 대립이 시작되었어. 참고로 이 시기 문벌귀족을 대표하던 김부식은 관직에서 물러난 후 인종의 명을 받아 8명의 관료들과 함께 삼국사기를 지어 1145년 인종 사망 1년 전에 완성하여 인종에게 바쳤어. 이 삼국사기는 현세에 정말 중요한 역사적 사료로 활용되고 있지. 인종이 붕어하고 장남인 18대 의종이 왕위에 올랐어. 의종 제위 초기 의종은 왕권을 쥐락펴락하던 문벌귀족을 견제하기 위해 무신인 이의방, 의의민 등을 발탁하여 무신에게 힘을 실어주었어. 하지만 결국 문신들의 반발로 무신의 권력이 축소되었고 다시 문신 위주의 체제로 돌아가 무신들을 더욱 업신여기기 시작했어. 의종도 차츰 향락에 젖어들어 문신들과 어울리며 유람을 다녔는데 이들이 노는 동안 문신들은 왕의 호위로 경무에 시달리게 되었어. 이 와중에 문신들은 계속해서 무신을 무시하고 업신여겼지. 이에 의의방과 이고가 이전 인종 때 김돈중에게 순환을 당했던 상장군 정중부를 만나 불만을 토로하고 역무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 이 당시 김부식의 버릇없던 그 아들 김돈중이 좌승선이 되어 의종을 보필하고 있었는데 이 김돈중은 눈치가 빨랐어. 이미 의종에게 무신들의 불만을 여러 차례 보고하며 예의주시하고 있었어. 이런 상황에서 1170년 8월 30일 의종이 보현원에 유람을 가고 있었는데 가는 도중 김돈중이 의종에게 오병 수바키를 열어 무신들을 달래자고 건의했지. 오병 수바키는 수박이라는 무술로 싸워 승부를 겨루는 무술대회였는데 승리자에게 상품을 주거나 승진을 시켜주었어. 이 대회 중에 환갑이 넘은 대장군 이소응이 경기에서 패배하자 초급 문관에 불과한 한뇌가 대장군 이소응의 뺨을 치는데 이 모습을 본 의종은 한뇌를 처벌하기는커녕 박장대소하고 웃어넘겼어. 이 모습을 본 무신들은 직후 무신의 난에 적극 가담하게 되었지. 의종 일행과 후임 무신들이 오병 수바키를 마치고 해질녘의 보현원에 도착하는데 무신들은 문신, 임종식, 이복기를 의종이 쉬고 있는 문 앞에서 죽여버리고 이소응의 뺨을 쳤던 한뇌도 의종의 눈앞에서 살해해버렸어. 이 와중에 눈치 빠른 좌승선 김돈중은 가막산으로 도망쳤는데 이 반난 이후 시정의 밀고로 결국 살해당하고 말았지. 반란을 일으킨 무신들은 개경으로 별동대를 파견해 점령하고 9월 1일 의종을 왕궁으로 끌고 왔어. 다음 날인 9월 2일 의종과 태자를 각각 거제현, 진도현으로 귀양 보내고 1170년 9월 3일 의종의 동생인 의경공 왕호를 왕위에 올렸어. 이자가 19대 명종이야. 이 명종 때 이후 24대 원종까지 약 100년간 고려는 문벌귀족 정권이 뒤로 물러나고 무신 정권이 주도하게 되지. 무신의 난의 중추인 의의방부터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최충헌, 최우, 최항, 최의, 김준, 이면, 임유무까지 11명의 무신들이 차례로 집권하며 고려를 좌지우지했는데 이들은 중방, 교정도감 등의 정치기구와 도방이라는 사병기구, 사병집단인 삼별초를 운영하며 집권 내내 왕권과 조정을 유린하며 독재를 자행했어. 이 무신 정권기엔 무신들의 불법 토지 강점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서 토지제도가 붕괴되고 농민과 천민 등 하부계층의 저항을 불러일으켜 밀란이 발생하고 신분질서의 동요가 일어났어. 5대 무신 정권의 집권자인 최충헌은 이전 집권자들과 달리 대를 이어 장기 집권을 시작했어. 그는 19대 명종과 21대 희종을 폐위시키기도 했는데 이 최충헌이 집권하던 시기에
명종, 신종, 희종, 강종, 고종까지 4번이나 왕이 바뀌게 되지. 23대 고종이 즉위한 후 무신들의 횡포는 극에 달했는데 특히 최충원은 고종을 우습게 보고 왕의 과마에 왕의 허락도 없이 함께 타기도 했고 그의 부하들은 궁궐을 부수는 등 무신들의 행실이 과간이었지. 이렇게 정신없고 혼란한 와중에 몽골 초원을 통일하고 유라시아 대륙을 제패한 몽골이 고려를 침략하기에 이르는데 고려와 몽골의 관계는 1216년 강동성 전투에서 시작되는데 금나라의 지배를 받던 거란 유민들이 몽골로 인해 금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거란족 야율류가가 1211년 요왕을 자칭하고 1216년 후요를 세워 고려를 침공했어. 1218년 고려, 몽골, 동하가 연합하여 강동성에서 후요의 거란족을 물리치는데 이 전투 이후 몽골이 고려에 사신을 보내 큰 은혜를 베푼 듯 행사하며 고려에 과중한 공물을 요구하기 시작했어. 그러다 고종 12년 1225년 1월에 몽골의 사신 저고여가 공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던 도중 국경에서 강도에게 피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어. 몽골은 이 사건을 빌미로 삼아 1231년 8월 고종 18년에 고려를 침공했어. 칭기즈칸의 셋째 아들이자 몽골 2대 대칸인 오고타이 칸이 동아시아 방면 탐마치 사령관이자 권황제 살리타이에 명하여 3만의 군사를 이끌고 고려를 치도록 했어. 이에 고려는 항전했지만 결국 수도 개경을 포위당하고 몽골과 강화를 맺게 되었어. 이렇게 1232년 3월 1차 침공이 종료되었지. 하지만 고려는 몽골에 순순히 항복할 생각이 없었어. 무신 정권으로 최충원의 대를 이어 집권하고 있던 최후는 6월 강화도로 천도를 단행하고 몽골과 전투를 준비했지. 이런 고려의 움직임을 괘씸히 여긴 살리타이가 2개월 후인 8월에 2차 침공을 단행하는데 이때 매국노 홍복원의 배신으로 서경이 함락되고 개경과 남경도 함락당해 본토의 수도가 초토화되었어. 하지만 몽골은 해전에 약하다 보니 강화도로 직접 침공하지 않고 사절을 보내 항복을 요구했는데 고려는 단박에 거절했어. 이에 몽골이 더욱 남하하여 처인성을 공격하는데 승려 김윤우가 활을 쏴서 몽골의 살리타이를 맞췄어. 사령관 살리타이가 전사하자 몽골은 곧바로 북쪽으로 퇴각했어. 이에 최후는 곧바로 역적 홍복원을 토벌하고 벽부 영토를 거의 다시 수복했지. 이때 이후 2년여의 여몽전쟁 소강기 동안 몽골은 금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켰고 1235년에 2대 오고타이 칸이 남송을 공격하는데 동시에 탕호타이로 하여금 고려를 침공하게 했어. 이 3차 침공에 고려는 강화도를 거점으로 결사항전했으나 4년간 남쪽의 동경까지 고려 전국토를 초토화시켰어. 이에 1238년 겨울에 고려에서 몽골의 강화를 제의하자 고종의 입조를 조건으로 1239년 4월 군사를 물렸어. 거친 외세의 침략에 쑥대밭이 되었어도 고려는 내심 항복하거나 입조할 생각이 없었어. 다만 현세에 돌이켜볼 때 아쉬운 점이 많은데 이 몽골의 침략 때 많은 문화재들이 불타 없어지거나 약탈당한 것이 너무 안타까운 게 사실이야. 2차 침입 때 부인사에 있던 고려대장경 초판이 불탔고 이후 3차 침입에 서 황룡사 구축 목탑이 소실되는 등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 하지만 3차 침공 와중인 1236년 불심으로 외세의 침입을 막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 팔만대장경의 제작을 시작하기도 했어. 고려는 항복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3차 때 약속한 고종의 입조도 하지 않았고 강화도 출륙도 하지 않았어. 이에 1247년 3대 구유크칸이 아무칸에게 고려를 침략하게 하는데 1248년 구유크칸이 죽자 일시 철군했으나 1249년 몽골의 속국인 동진의 군대로 고려를 침공했어. 고려가 이를 막아내며 4차 침략이 종료되었지. 같은 해 1249년 최후는 사망하고 아들 최항이 집권자가 되었어. 몽골은 3대 구유크칸이 사망 후
왕위 계승 문제로 혼란했는데 사대 몽케칸이 즉위하자 이내 다시 고려를 침공했어. 1253년 7월 황족인 보르직인 야쿠를 사령관으로 하여 5차 고려 침공을 시작했어. 동주, 춘주, 양근, 양주를 공격하고 10월 초엔 처인성을 공격하는데 충주성은 끝까지 함락되지 않았으며 계속 버텼어. 이 수성으로 충주는 이후 고건경으로 승격되었지. 그런데 이 와중에 돌연 사령관 야쿠가 병으로 본국으로 돌아가자 고종과 야쿠의 사신이 승천부에서 만나 고려 왕자 안경공 왕창을 몽골의 볼모로 보내는 조건으로 합의하에 군을 물렸어. 이에 더해 사대 대칸 몽케칸은 왕자의 입조뿐 아니라 무신정권의 권력자 최항과 고종의 입조를 요구했는데 고려는 여전히 입조나 항복할 생각이 없었어. 이에 이듬해인 1254년 자랄타이를 보내 6차 침공을 시작했지. 몽골은 이제 강화도를 치기 위해 수군도 동원했는데 고려가 보란듯이 친몽골파인 추밀원 부사 이현을 바다에 던져 죽여버리니 몽골은 전국 각처를 돌며 고려를 들쑤시는데 다인철소 전투, 상주산성 전투 등 주요 전투에서는 승리했으나 고려 국토의 피해는 이전보다 더욱 컸어. 지리산 인근까지 진군한 자랄타이에게 몽케칸은 기경으로 돌아와 군을 정비할 것을 명령하자 6차 침공이 종료되었어. 하지만 이때부터 몽골군은 완전히 철군하지 않고 고려 영토 이곳저곳에서 국지전을 하며 약탈을 자행했어. 마침내 1255년 9월 자랄타이가 돌아와 7차 침공을 시작하는데 이번엔 현 전라도 지역까지 모두 공격한 후 갑곶 해안에서 강화도를 침공할 준비를 했어. 이때 이미 몽골에 있던 김수광이 몽케칸을 아련하며 철병을 요청하니 몽케칸이 말하길 고려왕이 육지로 나오지 않으니 들어줄 수 없다 하였어. 이에 김수광이 사냥꾼을 피해 굴로 들어간 짐승에게 굴에서 나오라면 나오겠습니까? 라고 하자 설득된 몽케칸은 오래지 않아 몽골군을 철병시켰어. 1257년 5월 고종 44년엔 최항이 죽고 그의 아들 최의가 집권하는데 최의가 집권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8차 침공을 시작했어. 고려가 몽골에 제때 공물을 보내지 않는다는 이유였어. 8월경 자랄타이가 강화도 연안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며 강화도 상륙 시도를 하였으나 반난 등 혼란한 와중에도 고려가 공격을 잘 막아냈어. 또 고려는 7차 침략 때 외교로 활약했던 김수광을 다시 한번 몽골의 사신으로 보내는데 몽케칸은 김수광에게 다시 한번 고종의 입조와 강화도 출륙을 요구하였고 태자를 몽골 본국으로 보내라고 했어. 고려 측이 이를 수용하자 이에 다시 자랄타이의 몽골군은 1257년 10월 북쪽으로 퇴군했어. 이 시기에 집권자였던 무신정권의 8대 집권자 최의는 초기엔 민심을 얻으려 애썼으나 이내 전횡을 부리며 1258년 3월 기근이 들었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 민심을 크게 잃게 되었어. 게다가 아버지보다 더한 횡포를 부리며 아버지 최항의 측근들을 함부로 대했는데 이에 류경, 김준 등 최씨 정권에 불만을 가진 이들이 무오정변을 일으켜 최의는 살해되고 도방은 무너졌어. 게다가 우봉 최씨 일족을 대부분 찾아내어 거의 씨를 말려버렸지. 이로 인해 62년간 최충헌, 최우, 최항, 최희까지 대대로 이어져 오던 최씨 무신정권은 종식되었어. 고종이 이 이야기를 듣고 경들이 과인을 위하여 비상한 공을 세웠도다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해. 하지만 이런 고종의 안도가 무색하게 무신정권 자체는 존속되어 무오정변을 일으킨 김준이 최의의 뒤를 이어 9대 집권자가 되었어. 그리고 1258년 4월 몽골의 자랄타이가 9번째 고려 침공을 시작했는데 이유는 몽골이 이전 8차 침공 때 약속했던 고려 태자를 몽골에 보내지 않았다는 거였어. 최씨 무신정권이 끝난 후 김준이 집권한 고려는 여전히 항전을 택했지만 이전보다 좀 더 유연성 있는 태도를 취하게 되었고 결국 1259년 3월에 왕의 강화도 출륙을 약속하고 강화도에 성을 헐고 태자 왕전을 몽골에 보내는 등 강화할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며 결국 9차례에 걸친 연봉전쟁은 막을 내렸지.